자, 시사건건 네 번째 이야기.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과학 철학이란. 철학과 나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야, 제가 이걸로 또 영어 신문이 뒷목 좀 작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지금 혈압약 먹고 와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스 게임 TV가 리뉴얼하면서 카페가 새로 생기고 네. 카페에 저희 시사건건 이게 탭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들 주제 올려주시는 거 저희 잘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과학 철학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들고 왔는데 사실 저는 과학 철학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도 좀 웃겨요. 저는 왜 웃겨요, 과학 철학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자명한 건데 네. 왜 이걸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냐라는 건데 근데 과학 철학이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패러다임, 그 다음에 뭐 쿤 패러다임, 그 다음에 칼포퍼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과학 철학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과학 철학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주제예요. 뭐 훨씬 그렇겠죠. 더 넓은 주제고 예를 들면은 과학이란 무엇이냐, 과학과 과학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냐, 과학의 방법론은 무엇이어야 되냐,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뭐 철학이라는 게 붙으면 범위가 좁을 수가 없죠. 예. 다 갖다 붙이면 다 철학. 재밌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우고 있네 이러면서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네. 야, 정말 배부르고 등 쌌으니까 별 고민을 다 하는구나 뭐 이런 거거든요. 배고프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예전에 유럽에서 철학하시던 분들 보면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의 귀족 자제 이런 분들이 엄청 많죠. 네,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들이 우주는 왜, 우주가 돌아가는 섭리는 무엇인가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뭐 여담인데 철학이나 과학이나 대부분 그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편지를 쓰고서 이렇게 보내고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 보고서 한참 고민해가지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네. 답장 쓰고 사실상 거의 뭐 원거리 편지로 이어지는 키보드 배틀의 원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예전에 들어요. 우리 조선 시대에서도 뭐 경대승 뭐 하여튼 예전에 네. 유교 쪽에서 엄청 서신으로 교환하면서 싸우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뭐 말이 좋아 주고받은 서신이지 사실 키보드 배틀이죠. 키보드 배틀 뭐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나라도 뭐 많아요. 그런 거. 그때는 한 줄로 못 하니까 길게 하니까 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킹위키를 보면 네. 과학 철학의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과학과 유사과학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유사라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같은 용어로 조무사. 근데 저는 그거는 직업적으로 비하, 올바르지 네, 않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은 반대지만 유사는 항상 환영이에요. 네. 유사 의학 있죠. 네. 한의학이라고. 정말 과학 철학의 정의에 따르면 정확하게 유사 과학과 과학의 차이예요. 아, 유사 과학과 과학의 차이. 네네. 근데 유사 과학과 과학의 차이로 가장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게 반증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반증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따라서 과학과 유사 과학을 나누는데 한의학은 반증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과학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면 귀납적 추리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명제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납적인 지식만으로는 절대 진리의 근처에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많은 논증을 통해서 거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귀납법도 어느 순간 철저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따른 귀납법은 높은 확률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확률론적인 결론에 간 거거든요. 근데 그 확률을 계산을 하냐? 한의학이 계산 안 하잖아요. 합니까? 그 계산을 해야 되나요? 계산을 해야죠. 에이. 누군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한의원을 가든 양의원을 가든 양의원이라는 대시라 가든 양의원을 가든 하는 말은 똑같아요. 손 씻고 물 많이 마시고 푹 주무세요. 왜냐면 감기는 없으니까. 혈액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감기가 치료법이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감기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감기는 예방할 수 있어요.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게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물 많이 먹는 거예요. 그거는 한의사들도
오랜 시간을 축적한 데이터로 그런 얘기는 알 수 있죠. 안 하죠. 그런 이야기는 의사한테 배운 거죠. 거기가. 뭔 소리예요? 아니요. 독립보험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에이 그거는 감기 너무 예방 위해서 마스크를 너무 쓸 것이며. 기본적이니까. 아니라니까.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안 써 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한의학이라고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의학 중에 인정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침술 같은 것들. 네. 침술은 저는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침술에서의 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혈자리는 없어요. 켄시로. 넌 이미 죽어 있다. 넌 이미 죽어 있다. 아니, 그 혈자리 아닙니까? 아니 혈자리인데 켄시로. 예. 혈자리의 대가잖아요. 켄시로가. 그 과학적으로 침술은 이미 침을 놓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회복이나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과학적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과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 있는데 근데 굳이 혈자리를 찾아서 찌르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혈자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한의사마다 혈이라고 생각하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이 키가 160cm도 있고 180cm도 있고 2m 있고 2m 10cm도 있는데 그럼 혈센치가 복사뼈위 5cm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과학에 가까워지는 거죠. 대충 여기로 점을 찍어 놓잖아요, 테두리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고 이렇게 찍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그냥 혈자리 상관없이 한 거랑 그냥 혈자리에 맞춰서 찍은 거랑 효과가 거의 동등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침술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일부 한약 중에서는 효과 증명이 끝난 것들이 있어요. 효과 증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증명이 된 것들이 있는데 한약이 효과가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분만 빼서 약으로 만들어서 팝니다. 양약이라뇨. 의약품. 양약을 만들죠. 그러면 약품. 네. 네. 아 근데 그 한약이 조금 그 위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그 신장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좀 한약을 먹이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사실 좀 위험할 수가 위험하다. 있잖아요. 왜냐면 아직 이게 성숙되지 않은 네, 상태에서 장기가 근데 애기한테 약 먹이는 거는 사실 그냥 약 먹이는 것도 되게 불안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저희 집에 애기도 열나면 저희가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근데 해열제를 먹이는데 갑자기 애기들이 오줌을 안 싸요.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저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용량을 너무 많이 줘서 얘가 신부전이 왔나?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계속 제발 오줌 싸, 제발 오줌 싸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애기한테는 항상 다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쪽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약은 항상 정확한 용량이 나와요. 정확한 용량이 나와서 킬로그램당 몇 밀리리터를 먹이는지가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약을 보통 다리거나 추출해서 만들면 그게 어떤 약재를 썼는지에 따라서 용도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농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예요.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농도를 없다.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건 이제 의학의 영역에 들어오는,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론. 네. 그래서 제가 한의학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부정하지만 아니요, 한 반 정도? 한 반 이상? 근데 저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 TV에 자주 나오는 뭐 잡아보세요 하면서 팔 누르면서 잘 내려가죠. 가는 이모 한의사 분이 계세요. 이뭐뭐 한의사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한의학계 내에서도 배척받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뚱뚱한 분. 예, 맞아요. 근데 그분이 쓰는 게 뭐 동종요법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한의학도 아니에요. 18세기, 17세기 중세의학에서 홈쇼핑이 엄청 나오시던데. 무슨 그러니까요. 공진단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 그거 제가 볼 때마다 진짜 이 부들거림을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건 편의점만 가도 그 숙취 해소제 이제 하나 또 있던데요. 그 숙취 해소제 해리 이야기가 얼굴 나와서 옆에. 오늘 이제 대방출합니다. 저희가 의대에 들어가면은 본과 1학년 때 생리학 실험을 해요. 생리학 실험에 항상 이제 그게 항상 좀 힘들 때여서 교실마다 재밌는 실험을 디자인해 줍니다. 그래서 너네 방에 모여서 소주 한 병을 먹고 나중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봐.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술을 먹으면 다 깨는지 확인해보고 너네 조는 궁금하니까 너는 여명을 먹어봐. 너는 모닝케어를 먹어봐. 그래서 그 다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똑같아요. 근데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요. 컨디션 뭐 여명 808 뭐 모니케 이런 게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요즘에 컨디션 그 세오 뭐 하면서 CEO 나왔잖아요. 김건모 씨가 한 건 10,000원이에요, 10,000원. 더 비싸고 그게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비싸게 파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아부용 같은 느낌인데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주고받으면서 싹 트는 우정이 있잖아요. 우정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정 반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술 안 먹고는 못 살 것 같은 그렇죠. 가격에. 그러니까 우정 반지 같은. 그리고 이제 힘든 술자리에 서로 이제 환약을 나누면서 자, 너도 힘들구나. 우리 같이 힘들어 보자. 그런 의미의 이제 정겨운 아이템인 거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팔지, 의사들이 팔지. 왜 슈퍼에서 팔게 놔두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거 있던데 막 러시아 KGB가 네, 맞아요. 먹던 뭐 이런 술을 그래서 엄청 깨는. 그래서 러시아가 망했잖아요. 그거 먹고 첩보하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애들은 기본적으로 술을 겁나게 잘 먹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드카 형님들. 과학 철학 이야기가 여기까지 네. 가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과학 철학의 첫 번째 문제는 과학과 유사과학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과학과 유사과학. 근데 우리가 요즘에 유사과학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혈액형별 성격.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고집이 세다. 이런 너 B형이지?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일본이 굉장히 유사과학이 잘 발달한 나라. 일본이 유사과학이 정말 발달. 일본이 기초과학도 세지만 기초과학만큼 기초 유사과학도 세요. 네. 대표적인 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어. 좋은 말을 하면 예쁜 결정이 되고 물이 나쁜 말을 하면 못생긴 결정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식물을 키우는데 음악을 틀어줬더니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더니 더 잘 자란다. 그렇죠. 근데 근데 싸지 않아요? 그래도 식물도 생물인데. 그러면 락 틀어주면은 그러면 막 엇나가고 시티팝 틀어주면 이쁘게 납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데스메탈 한번 틀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왜 클래식 음악이냐? 그런 것들은 이제 편안해지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실험은 대조군이 명확하지 않은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 군과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지 않았는데 그것과 비슷한 음파나 아니면 정성을 기울인 군과의 비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고 예쁘게 잘 자랐으면 지금 우리 이마트에 팔고 있는 계란은 다 클래식 음악 듣는 계란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팔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은 일본에서 그 굉장히 얇은 요만한 그 조만한 책인데 그런 거 있어요. 뭐 3분 운동 과학 뭐 이런 거랑 그런지 아니면 기적의 수면법 뭐 아니면은 3시간 수면법 이래 가지고 하루에 3시간만 자도 뭐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뭐 그런 그 어떻게 하면 3시간을 잘 수 있느냐. 그래서 하루는 밤을 꼬박 새고 다음 날은 9시간 자고 뭐 그 다음 날은 2시간 자고 뭐 이렇게 하면은 2주만 하면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 내서 많이 나와요. 그런 거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는 잡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많이 보던 잡지가 이제 밀리터리 리뷰. 맥심이요? 전 에스카이어 좋아했는데. 왜 이런 잡지를 봤어 다들. 에스카이어는 남자 잡지예요. 남자가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밀리터리 잡지예요. 잡지는 맥심 아닌가? 하긴 저는 PC 파워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게임 피아도 봤죠. 근데 그 다음에 보던 게 이제 밀리터리 리뷰, 그 다음에 과학 동화 뉴턴 이런 거를 보다가 전 최근에 이제 잡지가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스캡틱 코리아라는 잡지인데 그거는 과학적 회의주의자들의 잡지예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너무 쾌변해요. 화장실에도 그 책만 보고 있으면 아무리 전날 술을 많이 먹었어도 그냥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시원하게. 왜? 나한테 너무 편안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막 근데 잡지 보면은 음이온의 실체를 까발린다. 뭐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정말 너무 편안하고. 원적외선, 음이온 이런 게 이제 다 유사과학인 거죠. 대표적인 유사과학이죠. 원적외선이 어디 있습니까? 원은 도대체 뭐가 원이에요? 근데 동그랗게 나와서 원인가? 그런데 유사과학이 참 그 일반인들한테 매력적으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적외선 뭐 보통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를 맞으면 뭐도 해결되고 근육통도 좋아지고 피로도 회복되고 뭐도 되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쉽잖아요. 또 원적외선을 맞는다는 것 자체가 그 기구 자체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으면은 치료되는 것 같고
몸에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그런 생각해요. 건 어때요? 자석 팔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목에 자기가 이렇게 돌아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약간 과학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 유도전류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모르죠 그거야. 그것도 소용없는 거야. 자석 뭐 팔찌 이런 거? 아니 자석이 마그네슘.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주겠어요? 자석이 우리 몸에는 매그니토야? N극과 S극이 있어서 N극과 X극이 있는데 모르셨구나. 우리 몸에 N극과 S극이 어딨어요? 우리 몸에 자기장이 흐른다니까. 이거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네. 우리 몸엔 철이 있으니까 미약한 자기장이 있겠죠. 그런데 그 미약한 자기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결국은 자기로 뭘 움직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유도전류가 생기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몸에 해봐야 얼마나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냥 힘이잖아요. 네. 힘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힘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혈관에 붙여놔야지 그러면 혈관 둘레에 자석을 이렇게 놔야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그럼 이거 되나요? 이거? 그럼 이거 뭘로 설명할 건데? 바람 기가 빵 나가는데? 바람 이 기가 센 사람들이 잘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귀가 센 사람이 아니고 귀가 얇은 사람이 넘어져요. 그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흔하게 착각을 일으키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학 철학에선 인과를 굉장히 쉽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스메님이 말한 것처럼 원적외 선을 째니까 몸이 좋아지더라 라는 건데 그거는 원적외 선이란 실체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 기구가 열을 주게 되고 열이 통증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중간에 인과관계가 한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 전은 상관이 없고 열이 몸을 좋게 해준 건데 마치 그 전에 내가 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내 몸을 좋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식품에서는 그게 이제 건강식품을 파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위험한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미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더라. 그건 정말 웃겼어요. 나는 옛날부터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거를 개무시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선풍기 틀고 자면은 안 된다. 창문 열고 자라. 선풍기 틀면은 뭐 그런 거. 선풍기 틀고 자면 왜 죽는지 숨 막혀서 죽는다. 질식해서 죽고. 그러면 자동차 창문 열고 다니면 사람들 다 죽겠네. 바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게 사실 우리 같은 과학자가 할 일인 건데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도 지친다고요. 근데 그 유사과학은 항상 그렇지만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해요. 네. 그러다가 또 들어가고 또 부활하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글루텐 프리. 글루텐. 글루텐이 굉장히 몸에 나쁜 거 아닙니까? 글루텐 프리는 제 생각에는 가정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한 겁니까? 그래요? 중학교 때 글루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와요? 밀가루를 치대면 나오는 게 뭡니까? 글루텐 아니에요. 그렇죠. 밀가루를 치대면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네. 자연상의 물질이에요. 네. 그게 못 뿌리고 뭐예요? 글루텐 뿌리면 밀가루 안 들어간 건 헛방이냐? 그거는 씨. 아우, 내 이제 카제인 나트륨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싫어했지만 글루텐 프리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고? 글루텐이 문제래잖아요. 비만의 글루텐이 문제래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의 글루텐이 문제예요. 네. 처먹는 게 문제, 처먹는 게. 처먹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먹는 게 문제인 건데 그걸 왜 굳이 글루텐이라고 하냐고. 나 진짜. 그럼 대표적인 유사과학이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오해하고 있는 그게 진실로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제일 싫어하는데 디톡스가 있고 디톡스. 예. 또 그게 있어요. 해독 주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해독 주스. 그게 디톡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디톡스의 영역들. 아니 근데 이건 발바닥에 뭐 전 해독 주스는 약간 게임의 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도 상태 이상 걸리면 포션 먹으면 낫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상태 이상의 포션 먹고 낫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힐링 포션 먹으면 쿨타임 없이 먹어지는 게 말이 돼요? 배불러서 못 먹죠 포션을. 그럼 왜 오줌은 안 쌉니까? 리니지 하면 물약 먹으면 밑에 오줌이 흥건해야지. 목 잡고 나면 밑에 오줌이 이렇게 쌓여 있어야지. 그 기저귀 차고 있어. 그 기저귀 좀 있구나. 그다음에 발바닥에 뭐 독소 빠지는 독소 패치. 빠지는 거. 그다음에 정말 이게 교과서에도 실린 이게 유사과학인데 단순 신짠 아세요? 혀 맞지도.
단맛은 여기, 앞에 있고. 쓴맛은 여기, 여기 짠맛은 여기라는 게 대표적인 유사과학입니다. 그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의 교과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유사과학이었어요. 나도 그거 보면서 아니 근데 나는 표 전체에서 다 나는데 이걸 여기서 더 난다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학이었는데 얘가 반증이 되면 유사과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의사나 과학자들 말 다 안 믿는다니까. 아니. 저게 바로 유사과학이 바뀌어.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지금은 틀리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다 맞다고 했는데 우리 교과서까지 배웠는데 이제 유사과학이 돼버린 거 그러니까 아니야. 외웠는데 그거를 알아내는 게 하이탑 투에 과학자잖아요. 나왔는데. 그걸 알아내고 반증을 해내는 게 과학자의 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힘이죠. 네. 그게 없었으면 아직까지 단순신장 외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학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맛있네. 뭐 이러면서 혀 끝으로 먹어. 아이스크림 하면서 혓끝을 이렇게 날름날름 먹어야지. 그래서 맨날 그렇게 먹고 단맛의 극대화. 약은 쓴맛이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먹어야지. 맨날 그랬었는데 그거는 뭐냐고. 도대체 나는 뭐냐고. 맞아. 최대한 혀 끝에 안 닿게 하려고. 그러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결국은 그리고 또 과학 철학의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흔한 내가 만약에 통 속의 뇌라면 지금 우리가 실제 현실이라면 그런 것도 일종의 과학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 건 인식론과 이제 철학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건데 우리가 과학적인 진리랑 증명하는 것들을 정말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순수 연역적으로 증명한 거 말고 우리가 느끼고 믿는 것들은 어디까지 실존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의외로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거 가면은 정말 정말 힘듭니다. 예. 요즘에 논문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논문. 사실 논문도 잡지예요, 잡지. 논문 잡지죠. 네, 잡지인데 재미없는 잡지. 그냥 읽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잡지. 왜 저희 친한 교수님들 중에 논문 읽으면서 하하하 웃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하하하 이렇게 웃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재밌는 얘기도 꽤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저희 분야의 그 뭐 매니먼트 사이언스라는 그 저널에 실린 얘기 중에 왜 여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느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런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제시를 한 게 뭐가 있었냐면 똑같은 그 금액이었는데 막상 불러놓고서 실험을 하는 게 합격을 이제 면접장에 딱 나오면은 남자들한테 이제 물어본다 그래요. 너 얼마 받고 싶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뭐 200만 원이라고 처음에 했는데 분명히 써놨는데 와가지고 너 얼마 받고 싶냐 그러면은 남자들은 나는 한 230 받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질러보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은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약간 그 움츠러들어서 저는 한 180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처음에 발생했던 그 임금의 격차가 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첫 임금에서 퍼센테이지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점점 격차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막냐면 아예 처음부터 그 대신에 만약에 처음부터 임금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단서를 미리 달아놓으면 여자들도 임금 협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 구인 광고에서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임금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붙여줌으로써 남녀의 임금 격차를 줄여보자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이렇다고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런 연구 재밌는 연구들인데 네. 제가 그래서 사회과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회과학은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긴 사람 사는 거에 뭘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사람들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근데 유사과학 하는 사람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한약 먹는 사람도 있고 침 맞는 사람도 있고 뜸 맞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죠 뭐. 근데 완전한 통제라는 것도 그렇죠. 과학 철학의 개념에서 들어가자면 완전한 통제라는 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통제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거를 추상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객관화를 시키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거를
근데 그 과학이나 그런 화학 실험에서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그렇죠. 완전한 통제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어느 정도 많이 해봤느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실험은 미국에 있는 여러 개 주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한 군데에서 또 여러 명이 그 샘플을 모집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그런 거를 뒷받침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죠. 하지만 뭐 과학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해 주자 이런 정도까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고 항상 생각하시면.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과학 철학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진정한 인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시계열상에 가장 붙어있는 지점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게 어떤 거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다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롤 하다가 지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졌는지 말하는 건 거의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구멍인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말하고 있죠.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범인은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롤판에 범인 찾기가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근데 제가 범인은 없어요. 제가 그 나는 아니지. 가장 최근에 그 실험 리얼 네. 그 아이언의 4부에서 낙겜 막내 PD 확실한 분이랑 범인은 우리가 그 잡히냐 꾸마님이랑 하는 걸 봤는데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범인이 누구인지. 근데 이런 건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가는 데마다 다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바본 거예요. 그렇다는 그렇죠. 것도 있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예전에 제가 와우 할 때 항상 저한테 불평불만이 많던 공대원이 있었어요. 나 가는 판마다 딜이 모자라서 못 잡아.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네가 딜이 모자라는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현상이랑 인과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한데 참 어렵죠. 자기 객관화가 정말 너무 어려운 일들인 거고. 그럼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너무 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 탓하고 내로남불 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되지. 뭐 어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정치할 거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근데 저도 가끔씩 내로남불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에이, 누구나 있죠. 할 누구나 때가 있죠. 많은데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살 예정인데 그놈의 게임은 하면 왜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냐 이게 정말. 네. 롤토 체스 남탓 안 하잖아. 롤토 체스는 운탓을 운탓을 하게 하죠. 되지. 운탓을 하죠. 근데 그 너무 온전히 내 탓이 되면 그 스트레스를 이제는 그럼요. 게이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름대로의 제 분석인데 이제 앞으로 RTS 1대1 RTS에서 지금의 이 뭐 도타라이크 뭐 모바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이 장르가 처음부터 제가 카오스 할 때부터 이 장르가 게임 장르의 마지막이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한계가 없거든요. 나 때문에 진 게 아니라서 끊을 수가 없어요. 또 하고 또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딱 캐리를 한 판 하는 순간 거봐. 난 문제가 없어. 근데 1대1을 하면 한계에 딱 부딪히는 순간 재미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게임 장르의 끝판왕이다.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장르, LOL 장르가 끝판왕. 즐거움은 극대화돼요. 왜냐면 나 때문에 이겼으니까. 근데 스트레스는 줄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줄어드는 네. 장르. 왜냐면 남 탓을 할 수 있는. 근데 더 줄이려면 남 탓뿐만 아니라 운 탓을 하면 사실 가장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거랑 그 재미랑이 뭐 이게 실력 게임이냐 그런 논란 때문에 사실 그렇긴 한데 저는 보니까 운 게임과 남 탓 게임의 적절한 밸런스가 이제 그냥 그런 두 개의 게임이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아니 이 게임이 프로가 있다고? 이런 그런 게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프로가 있는 게임이야? 근데 그렇죠. 하지만 프로는 다릅니다. 알고 보면 프로는 실력 다르죠. 요소가 있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요. 네, 미연식 게임 나오지만 미연식 게임도 중간에 배드 엔딩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답 잘못해서 그래서 이 과학 철학이라는 게 사실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고요. 근데 과학 철학에 우리가 제일 흔한 인물이 칼 포퍼잖아요. 근데 칼 포퍼가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는 걸로 이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전제주의의 그 철퇴를 내리는 그걸로 이제 마치 그게 제일 유명한 저작인 것 같은데 칼 포퍼 같은 사람들도 다 그냥 이제 과학 철학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과학 철학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뭐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괜찮은 사람들도 많고 괜찮은 사람 많겠죠. 과학자랑 다 좋은 사람들 많아요. 뭐 훌륭한 사람들이죠, 다들. 근데 이제 이게 과학 철학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과학 철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자리가 얼마나 없는지 영국 교수님이 카이스트에 와서 교수를 하고 계세요. 좋은 대학 나온 분이. 그래서 얼마나 외국도 과학 철학은 교수랑 교직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공계 문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교수 되기 힘들까. 정말. 돈 되는 데만 다 많은 거죠. 뭐. 자, 과학 철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시사건건 여왕의 신문이와 카스메님하고 쭉 진행을 했었는데 카스메님이 이제 취업을 하셔가지고 네. 더 이상 시사건건을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왕의 신부님은 일에 치여서 엄청 제가 힘들어요. 요즘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너무 힘듭니다. 항상 네. 저 때문에 한 분 늦게 시작해서 너무 죄송하고. 네.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는 목요일에 시간을 비울 수가 있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됐기 네. 때문에 네.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죠.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고 제 스케줄을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이제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낀 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말해봐야 사장님 한 방 터트린 거에 10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 우리도 기여 분율을 따져보자고요. 기여분을 따져보면 그럴게요. 우리가 과연 이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장님의 철학이 있잖아요. 네가 돈 번 만큼 가져간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가져간 게 없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아니요, 되게 어디 취업했는지 얘기하면 되게 좋은데. 그냥 뭐 말씀 네, 되게 좋은데 좀 되게 말씀드리기 대기업에 그런데 들어가셨어요. 대기업에. 최고의 직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최고. 직장.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 정도는 뭐 굉장히 네, 뭐 좋은데 나쁘지 않게 네, 잘 돼서 이제 아이도 이제 태어났는데 네. 잘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시사건건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제. 네. 저 뭐 소감을 네, 얘기를 소감 하자면 뭐 같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매주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몇천 분이 저희의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어주신 거잖아요. 네. 네. 많이들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왜 저런 얘기까지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와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주제 하나 던지고 가볍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가는 정도? 그런 정도밖에 준비를 할 수 없어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부족하나마 나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여왕 신봉님도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참 이런 경험이 되게 색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뭐 이유 없는 그런 욕을 먹을 수 욕도 있다는 많이 거. 먹을 수 있었고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또 계셨다는 것 때문에 또 힘도 많이 났었고 아무튼 지금은 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아닌 다른 더 훌륭한 분들이 이제 그렇죠. 들어오셔서 더 아마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가끔 시간 날 때 이렇게 들러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왕의 신봉님도 소감 한마디. 저는 일단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느꼈고 일단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못한 건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제 시간에 최선을 다했고 사실 부족했지만 부끄러운 건 없어요.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회사에 좀 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왜 그게 그렇게 아쉽네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또. 회사에 도움이 많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하고. 진짜 왜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회사의 관계자가 아닌 관계로 책임은 지지 않으나 그냥 와서 하는 거. 그리고 나름 재밌을 때도 많았어요. 그냥 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저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아니면 친구 볼 일도 없는데 그냥 친구처럼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다 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가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와 나는 보수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 나를 보수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 나 친구들 술 먹으면은 통진당인데 이거 왜? 그래서 역시 세상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게 굉장히 그 보수주의자의 시각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이제 와서는 하고 있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길어서 항상 이 말을 듣느라 고생하시는 표정이 아니야. 표정에 드러나. 야 너 말이 너무 길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저는 두 분하고 같이 하면서 일단 여왕의 신부님 덕분에 그런 의학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진짜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또 뭐 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거를 몰랐던 것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제대로 알게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하스맨님하고는 또 뭐 사법농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게 사실 들여다보기 되게 재미없는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언제나 저는 이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랑 관심사가 조금 비슷해서 하스맨님하고는 이런 얘기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두 분이 점점 외모가 닮아간다고. 외모가 점점 유튜브 거기 안경 쓴 사람이 카스맨이 아니냐면서. 그래서 저도 같이 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그동안 근데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이제 처음에 또 열심히 하셔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여유가 되고 이러면 가끔씩 한번 특집으로 또 모여서 네네. 이렇게 수다 떨 수 있는 시간도 좀 마련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주제를 좀 짧게 끝내는 게 저희가 3시까지 끝나고 이제 한잔 하기로 해가지고 다들 힘드시기 때문에 너무 막 10시 이때부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저 오늘 아침에 6시에 있다니까요. 6시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6시에 회의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뭐 뭔가 큰 이슈가 있을 때 한번 또 시간 한번 내서 뭐 약간 채팅창에 주말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 주말에 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2070 연락 좀 주세요. 지금 놀고 있어요. 2070. 그분 여기서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분한테? 뭐 드리지 않았나요? 저희가 그때 연락 안 와서 못 드렸잖아요. 빨리 연락해 주세요. 그분. 최저임금 맞추신 분. 네. 다른 분은 확인하셨던데 제가 가위바위보를 지는 바람에 그분한테 못 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만약에 저거 어떻게 뭐 이용식은 뭐 다시 한번 연락해 보고 안 되면 날아가는 거죠 뭐. 쓰세요. 근데 지금 2070 슈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떨어졌다고요 지금. 자,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사건건 또 다른 패널들 또 제가 또 좀 섭외를 해서 또 진행을 해볼 텐데 다음 주는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3명이서 하는 요거는 당분간은 조금 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뉴일남이 요즘에 너무 잘 나가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료 준비하고 보고 막 이런 거가. 근데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잘 해야 되니까 이게 더 이제 욕을 정면으로 받을 수 있고 저희는 이제 따끔한 질책을 하는 이제 악플 달아야지. 싫어요 누르고. 자, 너무 감사드렸고요. 오늘 시사건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는 다음에 또 기회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볼게요. 자, 시사건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